대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간 시절.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식구지요. 태계 이황의 14대 손인 이원록 시인의 작품이라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원록이 일제에 옥살이하며 얻은 수감번호 264라고 해야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40년 짧은 생에 17번이나 투옥되면서도 저항정신을 꺾지 않았는데요. 시로 민족혼을 깨우고 무기로 일제에 맞선 264의 삶을 안동에서 최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264 문학관입니다. 육사는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활발한 시작을 펼치는데요. 나에게는 시를 생각하는 것도 행동이라는 철학으로 시를 썼습니다. 시어 하나하나에 현실 참여, 독립을 향한 투쟁을 담아낸 것이죠. 우리 문학사의 저항 시인이라는 표현이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청포도, 절정, 광야 등의 많은 시는 그런 저항 정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육사가 시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완성을 추구했다고 하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육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온갖 고동이나 비애를 맛볼지라도 시 한 편만 부끄럽게 쓰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이육사가 시인으로서의 자기의식, 그 다음에 시인 혹은 예술가로서의 어떤 자기 완성, 이런 것들을 뚜렷이 자각하고 표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육사는 행동을 통해서 독립무장투쟁에 나서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술가로서 시인으로서 자기 완성을 이룩하려고 했던,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육사를 시와 행동의 통일을 한 몸에 구현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에 있는 264 생가입니다. 안동댐 수몰로 옛집을 한동안 볼 수는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복원돼 육사의 문학정신과 독립정신을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육사는 20대에 일본, 중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기자로 일하다 다시 남경으로 떠나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1기생으로 입학합니다. 제 1기생으로 졸업을 했는데 이 학교가 실제로는 이제 의열단 원들이 이제 중심이 된 그냥 무장 투쟁을 위한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학교에 입교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윤세주의 권유였지만 그 이전에 사실 이육사는 이미 그 장진홍 의사가 거행을 했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의거에 연루돼 가지고 1927년에 구속돼서 한 2년 가까운 1년 7개월 정도의 옥살이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이 투옥 경험도 있고, 이후에는 그 중일보 기자, 조선일보 대구지구 기자, 이런 언론인으로서 현실 문제를 기사화했던 그런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예비 검속을 당하고 요시찰 대상이 되고 또 투옥이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현실, 이런 것들을 깊이 이제 체험하고 독립의 어떤 필요성, 일제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을 남다르게 심각하게 아마 고민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이전에 이 이육사의 가문이 이 외가는 아주 항일 운동에 선봉에 섰던 그 가문이에요. 그 외조부도 의병장이었고, 허형이라고 하는 분이 의병장이었고, 이 허형의 종형이 바로 그 유명한
13도 창의군 의병 대장이었던 왕산 허위 선생입니다. 이 허위 선생이 쉽게 말하면은 조선 13도 연합의병의 대장이었어요. 이분이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제1호로 순국하신 분입니다. 이런 외가의 항일투쟁의 어떤 이 역사, 전통, 그런데다가 이 친족 가운데 안동의 향산 이만도 선생 같은 분은 나라가 망해서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순전한 분들이 친족 중에 많이 또 계셨거든요. 탄약 제조와 사격 등 군사교육을 받은 육사는 공작원 활동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일제는 그를 요시철 인물로 한시도 놓지 않고 감시합니다. 배일사상, 민족자결, 항상 조선 독립을 몽상하고 암암리에 주의 선전할 염려가 있었음. 안동경찰서에 남은 이육사 사찰 보고서입니다. 육사는 독립운동으로 일제에 체포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합니다. 40평생을 살며 17번의 옥고를 치릅니다. 절망적인 식민지 현실을 넘어서서 해방된 조국, 해방된 세계, 평화로운 세계 이런 것들을 앞당겨 그려줌으로 해서 현실 극복의 의지와 염원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었다. 이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작품이 바로 꽃이라든지 한계의 별을 노래하자 이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육사는 현실의 참담한 모습을 그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극복된 조국, 해방된 조국, 혹은 인간적인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을 언어로 아주 구체적인 형상화를 통해서 현실로 만들었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 밑바탕에는 현실의 모순인 정치적인 억압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독립운동 내지는 독립정신, 해방투쟁 이런 것이 하나의 바탕을 이루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초인 같은 저항 정신은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안동과 대구, 중구까지 오가며 무기를 들여오고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지속합니다. 1943년 육사는 중국에서 국내로 무기를 들여오려다 17번째로 체포, 투옥됩니다. 하지만 18번째 투옥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가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좀 저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 싶으면 안으셔 저를 안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한 발짝 타고 오시더니 아버지 다녀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은 기억이 나는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기억을 못 하거든요. 아마 어려서 제가 아버지 모습에 놀라서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늘 너희 아버지 가시면서 아버지 다녀오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들려주셨거든요. 이듬해 1944년 육사는 북경 일본 총영사관 감옥에서 순국하고 맙니다. 독립을 1년 앞두고 통한의 죽음을 맞은 건데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의 꿈, 광복의 꿈을 끝내 보지 못한 겁니다. 세계 정세에 밝아서 아마 일본이 막바지라는 걸 좀 아셨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부녀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와 저는 뭐 옛날엔 기차를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청량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동대문 경찰서에서 이제 아버지를 마중해가 오셨는데 그때의 아버지 모습이 그 포송줄에 꽁꽁 묶여 있었고 그 얼굴에는 영수를 쓰고 계셨어요. 3살 난 딸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육사의 생가는 유구당으로 불립니다. 육사 육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라는 뜻입니다. 육사 형제의 우애는 모두 항일운동에 앞장서며 함께 고초를 겪는 것으로 꼽힙니다. 육사 형제들은 1927년 장진홍 의거에 연루돼 일제 감옥에 갇힙니다.
일제는 혹독한 고문으로 거짓 죄목을 씌워 법정에 세웁니다. 1930년에는 육사와 동생 원일이 대구 경문 사건으로 또 감옥살이를 합니다. 사형제가 이제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또 수산 이원일 서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제가 근데 저희 장진웅 사건 때 같이 감옥에 사형제가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갔을 때 이제 아버지 형제 우로 형제분들은 동생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동생들은 또 우리 형님들은 아무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외경들이 조서를 꾸미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저희 넷째 삼촌은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먼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삼촌, 나중에 셋째 삼촌 큰아버지는 나오시고 저희 아버지만 오래 계셨죠. 항일운동을 함께한 육형제의 삶은 모두 비극적으로 갈무리됩니다. 육사와 함께 비밀리에 암살단을 조직한 맏형 이원기. 일제에 당한 가혹한 고문 후유증으로 숨집니다. 광복 뒤 친일파의 준동에 실망해 새 동생은 북으로 갑니다. 월북했다는 이유로 독립투쟁 활약상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사 육형제 가문의 후손들은 연좌제 고통에 집안 내력마저 숨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육사가 남긴 독보적인 저항문학의 성과, 여기에 17번의 투옥과 순국이 말해주는 중단 없는 독립투쟁, 육사 못지않게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형제들의 활약상, 이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는 날 육사와 형제들은 광야에서 진정 목 놓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단비뉴스 최유진입니다.